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부 은하 발견에서 지난 시간에는 외부 은하의 발견을 허블이 했고 그리고 스펙트럼까지 배워봤어요. 오늘은 이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우선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우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이쪽 부분은 중요하니까 별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마다 별표를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거니까요. 표시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를 내는 물체나 그쵸? 빛을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쵸? 파장이 조금 더 커지고 변화하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리나 빛을 내는 그쵸? 물체가 그쵸? 가까이 다가오거나 그쵸? 멀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장이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적어주세요. 멀어질 때 파장이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파장이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소리나 빛을 내는 물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물체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우리 책에는 각각의 그쵸? 소리의 도플러 효과와 별빛의 도플러 효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소리의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체가 멀어지게 될 때 혹은 가까워지게 될 때 그쵸?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의 도플러 효과는 파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소리의 높낮이가 변하게 됩니다. 그쵸? 파장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이 변화한다? 소리의 높낮이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물체가 멀어지게 되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쵸? 그래서 낮은 소리로 들리게 되고요. 물체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높은 소리가 들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체가 멀어지면 당연히 소리는 잘 안 들리게 되니까 낮은 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반대로 물체가 가까워지면 그쵸? 소리가 더 잘 들리죠? 물체가 가까워지면 잘 들린다는 말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높은 소리가 나게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소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예요? 소리에서의 도플러 효과예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남았나요? 그쵸?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남아있죠?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별빛의 도플러 효과에서는 무엇이 변화해요? 역시 파장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약간 다르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역시 얘도 이제 파장이 변하게 되는데 스펙트럼의 그쵸? 흡수선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흡수선의 위치가 변화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의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별빛의 도플러 효과이기 때문에 별빛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별빛이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별빛이 멀어지게 되면 그쵸? 이 부분 중요해요.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무슨 색으로 나타나요? 붉은색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적색 편이라고 하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그러면 별빛이 멀어지게 되면 이렇고요. 별빛이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별빛이 그쵸? 다가올 때라고 할게요. 다가올 때면 어떻게 돼요? 얘는 색깔이 반대 부분에 있는, 그쵸? 파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때는 파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파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현상이 파란색이니까 무슨 편이가 되는 거예요? 청색 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개념 좀 정리해 주세요. 별빛이 다가올 때의 개념과 또 어떻게 돼요? 별빛이 멀어지게 될 때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색 편의의 의미와 적색 편의의 의미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스펙트럼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적색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고 있죠. A, B, C, 그쵸? A, B 해서 그림이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쵸? 외부 은하는 적색 편의 현상이 관측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적어볼게요. 외부 은하는 적색 편의가 관측됨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적색 편의가 관측되는 걸 본 걸로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쵸? 외부 은하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쵸? 외부 은하가 어떻게 된다? 멀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멀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은하에서 적색 편의 현상이 관측됐다는 사실 좀 발견을 해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허블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허블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요. 허블 법칙. 중요하니까 제가 별표를 3개를 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에서 보시면 얘는 방금 전에 있던 그쵸? 적색 편의 현상, 거리를 이용한 적색 편의 현상을 이용해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쵸?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어떻게 돼요? 후퇴 속도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후퇴 속도가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허블 법칙은 뭐예요? 이 말을 다시 하자면, 그쵸? 은하의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죠.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X축과 Y축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약식으로 그려볼게요. X축이 이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X축에는 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Y축으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축으로 올려보면 원점이 있고요. Y축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후퇴 속도라고 나와 있죠. 후퇴 속도. 그래서 후퇴 속도를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후퇴 속도는 여기 보시면 거리에 비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비례하는 직선, 그쵸? 일직선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가 무슨 그래프예요? 비례하는 그래프죠. 일직선상.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4메가파섹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4메가파섹일 때 얘가 어떻게 돼요? 후퇴 속도는? 그쵸? 거기 보시면은 2 어떻게 돼 있어요? 2 곱하기 10의 4승 km/s라고 나와 있죠.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8메가파섹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그쵸? 4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후퇴 속도 보시면 4 곱하기 10의 4승 km/s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 4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림잡아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비례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공식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후퇴 속도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V, 그쵸? V가 나타나게 돼요. V는 거리라는 거는 R이라고 쓰죠.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하니까요. R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얘 이름이 허블이죠. 그쵸? 그래서 허블 상수라는 걸 하나 더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V는 HR이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한번 보자면 H가 뭐예요? 허블 상수가 되겠고요. 허블 상수.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그쵸? 은하까지 거리고요. R은 은하까지 거리고요. 은하 거리.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후퇴 속도가 되겠죠? V는 후퇴 속도. 중요한 공식이니까요.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 더, V는 HR이라는 허블 법칙이 하나 나오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x절편분의 y절편이라고 구하죠. x절편이라고 하면 x선의 위치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거리가 나와 있죠. 그렇죠? 한번 적어볼게요. x가 거리니까 밑에 부분부터 적죠. 거리. y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후퇴 속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후퇴 속도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후퇴 속도. 그러면요, 거리분의 후퇴 속도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허블 상수가 됩니다. 얘가. 그럼 방금 전에 우리 허블 상수는 뭐라고 쓴다고 했어요? h라고 쓴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울기 값인 허블 상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허블 상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1메가파섹, 그쵸? 1메가파섹에서 멀어질 때까지 후퇴 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허블 상수 값은요, 점점 더 개선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기계가 조금 더 좋아지잖아요. 관측 기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허블 법칙 구하는 공식과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허블 법칙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쵸? 은하까지의 거리도 알 수가 있고요. 그쵸? 은하까지의 거리와 또 뭘 알 수가 있어요?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결론적으로 은하까지 거리와, 그쵸?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주의 중심이 존재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주의 중심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쵸? 하나 더. 어떻게 된다? 우주는 팽창을 한다. 하지만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허블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나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주의 기원에서 이제 대폭발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우주의 기원이 나오고요. 우주의 기원 부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죠. 이 팽창을 한다는 거는 넓혀진다는 건데요. 과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팽창했던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한 점에서 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점점 지금 팽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 타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점점 팽창을 했어요. 근데 얘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부터 모였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요? 얘가 팽창을 하고 있죠. 현재는 팽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로 갔다면 한 점에서 모였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얘가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돼요?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이러한 이론을 뭐라고 한다고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얘는 다른 말로 하자면 대폭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대폭발 이론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세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고 대폭발 이론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봐주시면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좀 중요하겠죠. 제가 이 부분에 이제 허블 법칙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주의 나이가 되겠는데요.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주의 나이는 그쵸? 최초의 이 한 점에서부터 점점 넓어지고 있겠죠.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우주의 나이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됩니다. 얘는 이제 허블 상수의 역수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약 그쵸? 137억 년 정도 됩니다. 약 137억 년 정도 됩니다. 나이가 참 많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요. 그쵸? V는 H 아래다가 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선은 이제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시간 구하는 공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쵸? 시간 구하는 공식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분의 거리가 나타나게 되죠. 속도분의 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V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V. 그리고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R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나타내요? T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잘 조합을 하면 요걸 잘 조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HR. 이건 뭐예요? 허블 그쵸? 허블 법칙이죠. 이 공식에다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T라는 건 그쵸? 우주의 나이를 의미하는 이 T라는 건 허블 상수의 역수분의 1이라는 공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까지 거리 구하기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찰하면서 겉보기 등급과 변광 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외부 은하 거리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 거리 구하기에서 보시면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적어볼게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겉보기 등급과 변광 주기를 관찰합니다. 얘를 이용해서 겉보기 등급과 변광 주기를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우리 그래프 보시면 우리 책에서 그쵸? 주기와 광도 관계 그래프가 나오죠. 그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세페이드 어떻게 돼요? 변광성의 그쵸? 주기와 광도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이번에는 주기와 광도 관계를 이용해서 절대 등급을 구하죠. 절대 등급.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절대 등급을 구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앞에서 했었던 그쵸? 겉보기 등급과 비교를 해서 은하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그쵸?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비교해서 무엇을 구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은하까지 거리죠. 은하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외부 은하 거리 구하기는 여러분들이 방법만 좀 알고 계세요. 우선 첫 번째는 뭘 구한다고요? 거기 그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겉보기, 그쵸? 등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광성에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관찰한 다음에 둘 사이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밝기예요. 눈으로 보는 밝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절대 등급이라는 것은 별마다 이렇게 관측 간격을 10파섹으로 놓고 관측한 간격이에요. 그쵸?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봐주시면 이제 별의 밝기와 거리 부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이제 연주시차 별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요 제목은 제가 약간 생략하고 밑에 부분만 적을게요. 연주 시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의 부분을 꼭 알고 계세요. 이거 발표 하나 할게요.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태양 그리고 별이 이루는 각도예요. 지구와 태양, 별이 이루는 각도가 무엇이다? 연주시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주시차 별까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연주시차와 어떻게 돼요? 별까지의 거리 관계. 별의 거리 관계. 관계를 살펴보면 멀어질수록 연주시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어떻게 돼요? 멀어질수록,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주시차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별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연주시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연주시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공식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별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거리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그쵸? 연주시차분의 1로 나타나게 되고요. 연주시차분의 1로 나타내게 되고요. 이거 단위는 이제 파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기본 개념으로 바탕을 하기 때문에 요까지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주시차에 대한 내용과 그쵸? 별까지의 거리 관계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별의 거리가 멀어지게 따라 연주시차도 작아지게 됨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내용 봐주시면 이제 별의 밝기 부분인데요. 그래서 별의 밝기 부분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별의 밝기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별의 밝기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겉보기 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겉보기 등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눈으로 보이니까 눈만 적을게요. 눈의 밝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한 가지 큰 특징이 1등성과 6등성, 그쵸? 얘 사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등급보다는 높고 100배 밝습니다. 이렇게 눈의 밝기다라고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 하나 큰 특징은 어떻게 돼요? 1등성이 그쵸? 6등성보다 100배 더 밝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절대 등급인데요. 절대 등급. 그래서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10파색의 거리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거리를 10파색의 거리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별의 실제 밝기를 등급으로 표시해요. 얘는 이제 별의 실제 밝기를 등급으로 표시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별의 실제 밝기다. 그쵸? 그리고 겉보기 등급은 눈의 밝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별의 등급과 거리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그쵸? 그래서 절대 등급이 더 커지게 되면 10파색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되고요. 얘네 두 개 같게 되면 10파색 위치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더 커지게 되면 10파색보다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요. 제가 적어볼게요. 별의 밝기와 거리 부분입니다. 이때 보시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식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별의 밝기와 그쵸? 거리 사이 관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거리 제곱이라고 했죠? 거리 제곱과의 관계 부분에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사이 관계는 서로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기 이제 적용이 되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점점 더 넓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빅뱅과 원자의 형성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약간 화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기본 입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입자.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겠죠. 분해할 수 없는 물질. 는 물질이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기본 입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쿼크와 경입자입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쿼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입자가 나오는데요. 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는 기본 입자를 쿼크라고 해요. 기본 입자. 그래서 이제 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업, 다운, 참, 그리고 스트레인지, 탑, 바튼. 그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나요? 경입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경입자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작은 입자를 말해요. 질량이 작은 입자를 경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씩만 예를 적어볼게요. 여기 쿼크에는 예로 이제 저는 이제 업 적어볼게요. 맨 앞에 있는 거 업. 그래서 얘는 이제 U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경입자에서는 이제 일렉트론, 그쵸? 전자 2가 나와 있죠? 전자 2.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전자 2.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그리고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입자에는 총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쵸? 쿼크와 경입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두 번째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이제 원자핵 내에서 강한, 그쵸? 서로 작용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네는 무엇에 의해서? 서로 강한, 끌어당기는 힘이, 그쵸? 서로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양성자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양성자가 나와 있고요. 근데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업 쿼크 2개, 그쵸? 다운 쿼크 1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업 쿼크가 U로 쓰죠. 업 쿼크 2개니까 U. 그 다음에 다운 쿼크 D라고 쓰고 얘가 1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U 더하기 D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뭐예요? 양성자 구성이에요. 그래서 전하 부분을 보시면 양성자니까 얘는 무슨 전하를 띠겠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요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쵸? 양성자, 원자 핵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핵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 양성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중성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중성자 부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성자 부분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업 쿼크 뭐라고 나와 있어요? 1개 나와 있죠? 그러니까 U 하나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다운 쿼크 몇 개요? 2개요. 그러니까 D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래서 U 더하기 D 더하기 D는 뭐다? 중성자다. 그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양성자는 U가 2개죠. 그쵸? 업 쿼크 2개니까 U 더하기 D. 이것 좀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제 중성자니까 어떻게 돼요? 전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전하를 띄지 않으니까 중성이죠. 얘는 중성 상태고. 그리고 얘는 무엇의 분포예요? 그쵸? 어떻게 돼요? 동위 원소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동위 원소.
동위 원소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요거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쿼크 경입자보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요거 구별해주는 거요. 요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원자 핵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원자 핵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기본적인 내용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얘는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양성자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알고 계시는 개념이죠. 그쵸?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질량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얘는 결론적으로 무슨 전하를 띠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를 띈다 라는 거가 가장 중요했죠. 원자 핵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내용은 뭐 나오나요? 원자 나오고 있죠. 원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의 총결합이죠.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고 있어요? 그쵸? 원자 핵, 그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그쵸? 어떻게 돼요? 바깥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결합이 되겠죠.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의 상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더해졌기 때문에 중성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중성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입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자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하나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저는 이제 빵 중에서 단팥빵 좋아하는데요. 여기 단팥빵이 있어요. 안에 뭐가 있죠? 팥 앙금 들어있죠? 요거를 이제 원자 구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팥 앙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나요? 원자 핵이라고 하겠죠. 그쵸? 원자 핵. 그래서 이 원자 핵 부분에서는, 그쵸? 중심 부분. 보통 보면은 그 단팥빵에서도 팥이 거의 중심을 향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원자 핵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심 부분에 뭐가 있어요? 그쵸? 양성자와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중성자의 결합.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봐주실 거는 양성자는 전하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하를 띠죠. 플러스 전하. 중성자는 결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얘는 제로죠. 그쵸? 저 중성 상태니까. 그래서 원자핵은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 상태죠. 원자핵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플러스 전하인 상태를 여기서 띠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깥 부분에 뭐가 존재해요? 전자가 존재하죠. 전자가 이렇게. 그래서 팥빵 보면은 겉에 껍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 부분에서도 이 바깥 부분 껍질 부분에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왼쪽에. 이 전자는요, 무슨 전하를 띠게 되나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돼요? 원자 핵은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바깥 부분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이 원자 구조 자체는 중성을 띌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팥빵 좋아하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라고 할게요. 팥빵 좋아하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질의 상태, 그쵸? 입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우리 책에서도 이제 원자 부분에 대해서 원자핵과 전자를 이제 조금 더 예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이제 정리해 주실 때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빅뱅 우주론과 원자 형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배웠던 그 화학 부분에서 기본적인 구조, 그쵸? 원자의 구조 부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정리 꼭 해주세요. 기출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원자 오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주시고요.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